글로벌 시장 이야기, 오늘 네. 시장 이야기, 글로벌 시장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130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4%대 급락인데요. 코로나19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가 봤으면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패닉된 시장, 글로벌 시장. 네. 증시의 향방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적인 이야기로. 저는 목요일 새벽 1시 한 40분 정도에 네. 미국 시장이 한 700포인트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3시 40분까지 봤는데 다시 188포인트까지 다시 마이너스 188포인트 반등이 나와요. 한 네, 500포인트 네.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이다. 잘하면 상승전도 되겠다. 이 기세를 몰면. 근데 불과 한 2시간? 네.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1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또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정말 심상치 않죠. 거의 3조 원 가까운 최근에 매도를 네네. 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받아서 최저점을 잡아가지고 주가가 큰 반등이 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받아낸 다음에 한 차례 더 급락이 온 다음에 그 개인들이 많이 털렸을 때 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이름을 봤을 때 오늘 장중에 금요일날 장중에 약 한 80개 정도 종목이 양시장 합해서 상승을 하고 2,100개 정도가 빠졌어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안 빠진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선방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렇다면 아직은 시장의 주체들이 지수를 받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매도를 하고 나가지만. 네. 그럼 기관과 개인들이 받쳐주는데 개인들 중에서는 큰 돈들이 아주 들어오는 것 같지만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은 돈에 놀리고 힘이 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돈의 논리를 힘의 논리를 이기려면 이 메이저들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빨리 그 현금화 시켜서 달러로 바꿔내기 때문에 바꿔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곤란하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외국에 나오는 그 리포터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 네.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니까요.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자금 가지고 이 정도 며칠 동안에 이렇게 쭉 오른쪽 팔을 쭉 빼놓으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오는 게 주가예요. 주가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상 반등이 나오면 또 쉽게 또 500포인트, 1000포인트 나오게 됩니다. 분위기만 전환이 되면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이제는 다음 주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로 저점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130년 만에 최대 폭락 코로나19 영향을 분석될 다른 이유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투자 심리가 같이 좀 냉각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 증시가 4%대 폭락을 한 이유도 코로나19 이외에는 또 다른 어떤 이유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우려감이라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뭐 대유행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질병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너무 독하니까 이틀을 못 넘긴다고 해요. 네. 걸리면 이틀에 사망을 한대요. 네.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기 전에 다 사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퍼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없죠. 예, 그때는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만 대남병원 쪽이고 거의 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그러지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거의 다 완쾌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심리가 이제 꺾인다는 것 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 폭락 원인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심리가 빨리 개선되는 것 뭔가 하나 좋습니다. 전환이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영향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한동안 쭉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최소한 들고요. 3월 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이 3월 달까지 갈 건데 팬데믹 걱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WHO도 발표하게 되면 한 번 더 급락이 올 그렇죠. 겁니다. 더 근데 출렁할 급락이 오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 파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서 확정된 뉴스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세계 금융이 무너지면요 공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독감으로 10,000명 이상이 죽는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너무 이렇게 과하게 지금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다만 우려해야죠. 그리고 걱정도 되고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만 괜찮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건강 잘 챙기시면서 뭐 똥단지 같은 얘기겠지만 그러면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조금씩 사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좋겠고 주식을 한 60% 정도 보유하는 건 괜찮지만 80% 이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나머지 20-30% 이상 현금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제대로 한번 또 쏴주면 같이 추가 투자를 해주면 내 주가의 단가도 좀 낮추면서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운용만 잘한다면 네. 이런 시장은 또 기회 시장이 될 수 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 수급 현황을 네네. 보셨을 때 개인들이 뭐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 예, 예.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이런 어떤 좀 짙어지는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공포 분위기에 함께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움직이셔서 그 물량을 좀 받아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할 때는 개인들을 위에다 걸어놓고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 때는 밑에 받쳐놓고 산다고 합니다.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받쳐서 살려다가 이걸 다 받는 거예요. 밑에 깔아놨다 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고 올라갈까? 그렇지만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밑에다 받쳐놓고 있다가 다 받아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걸어놓고 팔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개인들이 밑에 받아놨다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외국인과 같이 팔 땐 같이 밑으로 팔고 살 땐 같이 위로 사주는 게 맞는 매매 방법인데 아직도 개인들이 조금 더 싸게 살려고 밑에 깔아놓는 그러한 전략 쓰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바닥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걸어놓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걸어놓고 받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형성이 자신감에 됐다. 찬 매수가 아니라 어쩌다 덜컥 체결이 되는 것이고 내 주가가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신용이나 미술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현금을 또 갖다가 더 사신다든지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가 단가는 낮춰졌지만 여기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이 진짜 패닉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가 낮추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가 낮추기도 반등이 나올 때 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단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 오른쪽 엉덩이를 든다 그러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단가 맞추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반등 나올 때를 노려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해주신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입장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개인들이 어떤 지금 매매한 왜냐하면 저 또한 개인인지라 네. 그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저희가 특별하게 네.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만약에 나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다는 시간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네.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도 여쭤볼 텐데 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네, 네, 네. 나라면 이 종목을 좀 선택하겠다는 좀 네. 뒤로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주 마스크로 시작을 했죠. 네, 네. 마스크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소독제 맞지? 소독제 가고 또 어디로 갔었나요? 이게 한참 좀 이렇게 뭐 진단 이템 진단 키트 갔었고요. 쪽도 예. 갔었고요. 쭉 돌다가 매매장 식품까지 예. 그렇죠. 이렇게 쭉 도는 분위기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약에 짜야 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행을 탔던 종목은 네. 조금 이제 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행을 탔던 종목은 이제는 손을 탔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쉬어간다고 보고 손이 좀 덜 탄 종목.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저도 그 말씀 여쭤보려고 예, 예, 했는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무슨 진단 키트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원격으로 진료하는 뭐 이런 쪽에 대한 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줄 들었습니다. 오늘 증권사, 그러니까 외국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 미국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면 장이 마감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19 대비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업종이다. 네. 라고 해서 미국의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뭐 진단받는데 거의 3,4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유럽 한 260만 원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16만 원이면 돼요. 스스로 갔을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격 진료가 어느 정도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차를 타고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가 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는 바로 길 나가서 뭐 시내 같은 데만 가도 병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까지 물론 뭐 위험성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활성화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 기술력이 엄청나게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장은 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또 다른 또 섹터 봐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냥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시장하고 또 이것도 하나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움직이는 뭐 종목과 그렇죠 업종과 우리나라의 업종이 좀 다르다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을 세워 보는지를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라면 다음 주에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겠다라는 시간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전략, 일단 우리 시장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다음 주? 제가 이런 얘기하기 제일 싫어하는데요. 네.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 시장을 봐야 됩니다. 미국장 마감 시장을 보고 미국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예를 들어 한 100포인트 내면 괜찮지만 뭐 300포인트 이상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많이 받쳐놨던 그 지수가 한 번 더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1900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월요일 화요일 만에 만약 2000선 위로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만약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급락이 또 온다면 그때부터 저는 제가 만약 주식을 산다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 소통창에 기침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권태희 파트너는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으셔갖고요. 기침을 좀 자주 하시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다음 주 나라면 다음 주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갖겠다 하는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큰데요. 나라면 어떤 종목 준비해 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투자한다면 오늘 한 장중에 약 한 80개 정도의 종목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100개가 넘었지만 2,100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섹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교육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부모들이 학군 따라서 집값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온라인 교육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그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 그 다음에 지금 3월 2일 날 계약한다는 것을 3월 9일로 미뤘죠. 네, 그렇죠. 싱가포르 4월 달로 미뤘습니다. 일본 일주일 미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면 또 한 번 더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청북도에서 코로나 확진 교사가 나오면서 더 연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뭐 대구 지역이 당연히 또 미뤄질 것이고요.
뭐 돌봄 교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돌봄 교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한테 죄송하지만 돌봄 교실들 아이들이 간다는 것은 학교랑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그 학교에서 그 전파가 되는 것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네. 그런 교육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임 한번 보면서 몇 종목 네,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YBM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최근 한 5일 동안의 거래를 보세요. 네.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리고 또 한 종목 있습니다. 035290. 자, 053290. 자, NH 능률입니다. 네. 급락이 왔지만 지금 다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에 갔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 네. 상한가 갔고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133750. 자, 메가MD 살아나고 있죠. 대부분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메가스터디. 자, 메가스터디는 살아나고는 있지만 그다지 크진 않아요. 네, 네. 그거 좀 약간 뭐 3등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아이스크림 에듀. 네. 이 종목은 거의 다 살아났죠. 네. 자, 결론적으로 아이스크림 에듀는 너무 이제 급등을 해서 단일가에 들어가 있어요. 단기가에 걸려 있는데 화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20%가 상승하지 않으면 풀리기 때문에 15,780, 15,750원 아래에서만 끝나면 괜찮은 모습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만약에 제가 편입을 한다면 네. 이런 교육주들 보겠는데 그중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클럽에서도 공략을 하고 있고 더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아이스크림 홈런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린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초등 스마트 러닝 업계 정의연수 1위입니다. 그리고 네네. 초등학급에서 94% 이상 활용을 하고 있고 중도 해지율이 0.72%, 0.72%면 뭐 거의 없다는 것이고 네. 재감률은 72.7%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네네. 아이스크림 홈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 관련해서 긴급 대응 프로그램 홈런 특별 데일리 케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 7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월봉상으로 본다면. 자, 2019년 7월 상장 시에 EPS가 840원에 PER을 한 20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 네. 적정 주가에 한 17,000원 정도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IPO 스탁이라고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공모가가 15,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400원. 기간 공모 경쟁률이 124대 1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월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여기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입니다. 몇 개 안 되죠? 네. 작년 7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직전 고점을 넘어갔었죠. 최근에 넘어갔다가 다시 밀렸지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늘고 있고 네. 거래량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이제 무조건 편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만약에 1차 목표가는 공모가 정도 15,9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할 것이고요. 2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네. 보고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정도 잡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 뭐가 자, 있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단위가에서 15,750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단위가 3일 또 연장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금요일 날 시간에 다니까에 다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갭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뭐 13,000원까지는 좀 만약에 상승한다면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래로 온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위로 간다면 15,000원 위에서는 조금 물량을 좀 줄이고 이렇게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 15,900원, 2차 2만 원, 아래로는 15,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이런 지금 공략도 하고 있지만 네네. 또 공략을 한다면 온라인 교육주. 온라인 교육주들을 할 것이고 그 중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뭐 애니 능률 같은 종목, 네. 예, 힘이 있는 종목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네.